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들인데 의미들이 비슷비슷해서 사전을 보시면요. lately, 최근에, current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currently는요. equal하고 그냥 now라고 써주세요. Currently, I live in Seoul. 39강. 오늘은요,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들을 꾸며줌으로 해서 그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혹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형용사가 있었죠.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다른 수식어인 부사는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형용사, 부사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부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갈 텐데요. 일단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 보세요. 1번 빈도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도부사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 그걸 우리가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따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9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always 눈에 익죠? 항상, usually 보통, 대개, frequently 자주, often 흔히, sometimes 가끔, occasionally 때때로,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다, rarely 좀처럼 하지 않다, never 한 번도 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always는 일어나는 빈도가 100%, usually는 90%, frequently는 80%.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구별을 해 놨는데요. 이걸 뭐 굳이 뭐 90%, 8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의미를 알아두시고 각각 빈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lways, usually, frequently, 그 다음에 often까지 그냥 묶어두시면 늘 사건이 일어난다, 보통 일어난다, 흔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occasionally 그 정도로 좀 묶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 때때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seldom,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퍼센테이지가 뭐 10%,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아예 발생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긴가민가 한번 할까 말까 이 정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never. never는 0%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다.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보시면 눈에 익어지실 겁니다. 거기 이제 일어난 빈도는 워낙에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뭐 80%나 85%나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빈도부사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위치죠, 위치. 이 부사들을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가 부정문 not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문장이 들어갈 때 항상 새로운 단어, 이렇게 not 같은 새로운 단어를 들어갈 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들어간 문장 따라서 달랐죠?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무조건 썼고요.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에 써줬고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바로 뒤에 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에 집어넣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일반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 비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 조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위치만 좀 파악을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물론 단어 자체가 부사를 위해서 태어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듯이 뭐 never, often, sometimes 이런 거 그냥 단어 자체가 부사예요. 부사인데 다른 품사에서 파생되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게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quick, 빠른이라는 뜻이죠. ly를 붙이세요. quickly, 그러면 빨리라는 뜻이에요. happy, 행복한, happily, 행복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quiet, 조용한, 고요한, quietly, 조용히. beautiful 배웠습니다. 형용사 아름다운. 거기다 ly를 붙이면 beautifully, 아름답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시간에 기억나세요? 뭘 배웠어요? ly로 끝났는데 부사처럼 생겼는데 형용사인 단어들도 있었죠. friendly, lovely, daily, weekly 이런 단어들 마찬가지로 그 단어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ly로 끝나는 부사들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사라고 나왔죠. 자,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보통 여러분이 미드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뒤에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애로하형 형용사도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기에 형용사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사도 있습니다. 즉,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몇 개만 좀 알아둘까요? 첫 번째, late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They're late. 그들은 지각한다, 늦는다 이런 의미예요. be late니까 비동사 다음에 late 썼으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He arrived late. 그는 늦게 도착했다. 그렇죠. 여기서는 명사가 없죠. He arrived late. 그 late는 앞에 arrived 그 단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두 번째 단어, early. early도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데 거꾸로 형용사도 있어요. We have an early meeting today. 오늘 우리 an early meeting. 조기 미팅이 있다. early는 뒤에 meeting,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이것도 눈으로 좀 확인을 해두세요. 그 다음, I get up early these days. 이런 표현 많이 했었죠? 요즘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이 문장에서 early는 앞에 get up, 동사를 꾸며주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난다.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형용사 역할, 어떤 거는 부사 역할. 그렇게 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단어예요. fast. 우리가 그냥 빠른. He is a fast runner. 그는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주자이다. fast가요. 뒤에 runner.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는데요.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He runs fast. 그는 빨리 달린다. 앞에 runs, 동사, run을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주의할 거, he runs fastly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어, high. 이 단어도 좀 주의해 두세요. high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건 높은이라는 뜻이죠. You have a high fever. fever, 열이죠. 너는 고온을 가지고 있다. 즉, 너는 고열이 있다. 열 온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high는 뒤에 fever, 열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the birds fly high, 그 새는 높이 난다. 여기서 high는 앞에 fly,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highly라고 고치지 마세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highly 그러면 매우라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형용사와 부사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부사 같아. 그래서 여기 형용사 단어에다가 ly를 붙여서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밑에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 쭉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사.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들인데 의미들이 비슷비슷해서 혹은 외운 단어하고 다르게 쓰여서 혼동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lately, currently, recently, these days, nowaday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의미죠. 사전을 보시면요. lately, 최근에, current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these days, 요즘, nowadays, 요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봐도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간략하게 그 뉘앙스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lately 잠깐 보세요. lately. 많이 쓰는 표현이죠. 최근에라는 뜻인데요.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쭉 진행된다라는 의미예요. 예문을 보시면요. Many workers do not work in the office lately. 많은 직장인들이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즉, 재택을 주로 한다라는 뜻이죠. 언제? 최근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lately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currently. currently는요, equal하고 그냥 now라고 써주세요. 그냥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거기 예문 볼게요. Currently, I live in Seoul. 지금 나는 서울에 살아. 이 표현이에요. 딱. now로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세 번째요. recently. recently는요, 괄호하고 일회성 이렇게 괄호 닫고 일회성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최근은 최근인데 주로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를 표현할 때 recently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문 보세요. I saw her in the street recently. 최근에 난 그 여자의 거리에서 봤어. 이 표현이에요. 구별되시죠? lately하고 currently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recently,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se days를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하죠. 이건 뭐냐면요. 이 단어는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의미예요. These days, 요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anna be YouTubers.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이럴 때 these days입니다. 어떤 하나의 추세, 세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마지막 nowadays. 이것도 그냥 한국말로 사전적 의미는 그냥 요즘에는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과거와 달라진 요즘이라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nowadays. 요즘 1001. 1000원은 doesn't buy much. 많은 거를 살 수 없다. 1000원으로는 많은 걸 살 수 없다. 이거는 nowadays가 왜 들어간지 알겠죠? 과거와 달라진 요즘을 표현할 때 주로 nowaday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그룹 볼게요. 이것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actually, seriously, honestly, practically 다 사실은, 솔직히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합니다. 일단 보세요. actually,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많이 했었죠. 반전이라고 했죠. 실제 생각과 다른 그러한 사실. Actually, I had quite fun. 사실은 나 굉장히 즐거웠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반전입니다. 사실은 나 굉장히 즐거웠어. 이럴 때 actually예요. 그럴 때 쓰는 사실은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seriously.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진지하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 진지하게 이런 의미예요. I seriously need that information. 나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 정보 정말 필요해. 간절하고 진지할 때 seriously. 좋습니다. 자, 세 번째요. honestly. 이거야말로 정말 솔직하게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사실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I didn't tell anyone. 나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 honestly. 정말 솔직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자기 명백함, 자기의 결백함을 표현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honestly. 네 번째. 요게 조금 어려우신데요. practically. 회화상에서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practically.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사실상. 그런데 의미를 그렇게 외웁시다. 사실상 뭐뭐와 다름없다라는 의미예요. 예문을 좀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구별이 쉬울 겁니다. I practically live here. 나 사실상 여기서 사는 거하고 다름없어. 이럴 때 쓰는 게 practically입니다. 의미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사 자리에 지금 배운 그룹 안에 부사들을 집어넣으시면요. 어떤 뉘앙스들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사 단어들이 막 지금 쏟아지니까 오늘 한 번 강의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 못할 거예요. 다음 그룹. 자, 이 단어도 굉장히 혼동해 하시는데요. 보세요. exactly, definitely, absolutely, completely, totally. 다 무슨 뜻이요? 완전히 뭐 그렇죠? 뭐 확실히 정확히 뭐 이런 의미죠. 자, 이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actly. 정확하다는 뜻인데요. 정확히 앞에 딱 정확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무슨 뜻이냐? 딱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수치적으로 딱 맞는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exactly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It happened exactly a year ago. 그 일은 정확히 딱 1년 전에 일어났다. exactly예요. 수치적으로 뭔가 정확한 걸 얘기할 때 exactly. 오케이. 두 번째, definitely.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장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She will definitely come. 그 여자애 확실히 올 거야. 나만 믿어. 확실히 온다니까. Definitely. Exactly하고 조금 다르죠. 뉘앙스 좋습니다. 세 번째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그렇게 외우니까 문장 안에 들어가면 좀 어색해요. 무슨 의미냐? 무조건적이라는 뜻인데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즉 어떤 전문가나 내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나 어떤 교수, 스승 이런 분들이 말했을 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말할 때 absolutely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견이 없는 거죠. This is absolutely the best food in the world. 야, 이 음식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이야. 이렇게 아주 넘사벽, 소위 말해서 넘사벽 대상을 얘기할 때 absolutely 그 표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단어, 그 단어 absolutely하고 비교를 해서 이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completely. 이 단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멈칫하시죠?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이것도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인데요. 뉘앙스가 뭐냐? 이거는 상대방의 얘기나 어떤 일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 판단이 주로 들어간 거야. 앞에 absolutely는요, 거의 판단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건 지존이야. absolutel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얘기에 동의할 때 absolute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우,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completely는요, 들어보니까 맞네.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You are completely right.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정말 맞네. 약간 요런 뉘앙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단어들하고 혼동하는 게 totally입니다. totally죠. totally. 이것도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동합니다. completely하고 좀 비슷한데요. 오히려 이 표현은 회화상에서 사실 completely보다 더 캐주얼하게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전적으로 너한테 동감해. 이렇게 표현할 때 totally. 약간 캐주얼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자, 이 단어가 좀 어렵네. obviously, apparently. 아마 미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단어가 비슷해요. obviously, 명백하게. apparently, 명백하게. 둘이 비슷해.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obviously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미는요, obviously, 누구나 알다시피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럼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단어를 해석할 때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obviously, 누구나 알듯이 you're so angry at me. 너 나한테 굉장히 화나 있잖아. 너 화난 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 이럴 때 obviously입니다. 예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야 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거에 반해서 apparently,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랑 프렌즈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프렌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pparently 명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뉘앙스가 뭐냐면 정황상 보아하니 혹은 정황상 듣자 하니 뭐뭐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문 apparently 정황상 듣지 하니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있대. 약간 요런 의미예요. obviously하고 apparently 의미의 차이 구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굉장히 혼동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normally 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의미죠. typically 늘 그렇듯이. 자, 여기서 문장에서 혼동할 텐데 뜻이 아예 다릅니다. normally 뭐냐면요. 예문 보세요. I normally don't eat breakfast. 이럴 때 쓰는 게 normally예요. 나 조식 안 해. 아침 잘 안 먹어. 이게 normal입니다. 나 보통 아침 안 먹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 normal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typically. typical 그럼 뭐예요? 전형적이라는 뜻이죠. 늘 그렇듯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의미가 다르죠. Typically, she left her phone in the bus. 아유, 그러면 그렇지. 늘 그렇게 하듯이 그 여자애 또 버스에다가 자기 핸드폰 놓고 왔대. 이럴 때 쓰는 게 typical입니다. normally가 아니에요. normally는 그럼 매일 이렇게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는 거고, typically는 그 빈도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예요. 약간 상습범 같은 그런 의미. 뻔하게 그냥 늘 그렇듯이 하는 거. 반복해서 핸드폰 놓고 오면 안 되죠. 구별하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단어만 보면 혼동됩니다. luckily, luckily, hopefully. lucky, 행운이란 뜻이죠. luckily 그러면 다행스럽게. 자, 그럼 차이가 뭐냐? luckily는요,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어우, 다행이야, 다행. 이게 luckily입니다. Luckily, my name is on the waiting list. 야, 다행스럽게 깜빡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 이름 아직 대기자 명단에 있대. 이게 luckily예요. hopefully는 hope가 희망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한 의미예요. 뜻은요, 바라건대 이렇게 외워두세요. Hopefully, I'll be better soon. 바라건대 나 곧 나아질 거야. 앞으로 일어날 진행될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Finally. 마침내. Eventually. 결국. 자, 이것도 그죠? 그죠? 이것도 비슷해.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그룹별로 하나하나 일부러 좀 정리를 했어요. Finally. 마침내란 뜻인데요. 이건 뭐냐? 시간적으로 오랜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Finally. 결국 마침내 we arrived in Mexico. 우리 결국은 이제 멕시코에 도착한 거예요. 시간 쭉 지나서 지루한 시간들 다 버텨서 마침내 이루어진 결과. 그거에 반해서 eventually는요. 이벤트가 뭐예요? 그렇죠. 사건, 이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외워두세요. 몇 번의 시도나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결국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finally하고 뉘앙스 좀 다르죠. Eventually, we won the game. 결국에 가서야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게임에 이겼다. 되셨나요? 오케이, 정리해 두세요. 자, 마지막. 여기 단어들은 그룹 단어들은 아닌데요. 의외로 오히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사전에서 여러분이 잘못 외웠기 때문에 문장에서 전혀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부사들입니다. 첫 번째, basically. 이거 외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문장 해석해 보세요. Basically, Koreans are kind.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어색하죠? Basic.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basically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기본적인 걸 뛰어넘는 건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Basically, Koreans are kind.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 친절해. 아시겠어요? 이게 basically예요. 두 번째, literally. literal 그러면 문자라는 뜻이에요. literally, 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I am literally penniless. 나 말 그대로, 말하면 뭐해? 말 그대로 그냥 무일푼이야. 이럴 때 쓰는 게 literally입니다. literally. 그냥 글자 그대로 나 그냥 알거지야. 의미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알아둡시다. 세 번째, technically.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테크닉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꽂혀서 그런 것 같아. 기술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technically 그 뜻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 막 이런 거 연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정밀한 거죠. 정밀한 거, 정확한 거. 그래서 technically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의미를 바꿔서 기억을 해주세요. 엄밀히 말해서요. 엄밀히 말해서. 약간 뉘앙스 알겠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자, 예문 볼게요. Korea is still technically at war.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 전쟁 중이다.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게 technically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 외워두신 거 꼭 반성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robably. 무슨 의미예요? 아마도. 다섯 번째, by any chance. 이런 단어 쓰시나요? 혹시. 둘 다 비슷하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probably. 아마도. 이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You are probably right. 당신이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추측, 가능성을 갖고 얘기할 때 probably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by any chance. 이거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건 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 질문할 때 혹시 뭐 있나요? 그렇죠. 그럴 때 probably 쓰는 게 아니에요. by any chance를 사용을 해 주세요. Do you have a swimming pool? by any chance? 저기 혹시 여기 수영장 있나요? 아시겠죠?
자, 뭐 제가 사실은 이 속성문법 강의를 할 때요,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39강까지 아직 따라오신 분들,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이 부사 부분에서 이 뒤에 이 스페셜한 강의를 좀 넣었습니다. 좀 길긴 길었지만 외국인들이 쓰는 회화에서 평소에 몰랐던 그 부사, 단어들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 단어들은 조금 어려워 보이게 하더라도요, 기초, 중급, 상급 그 난이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어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엉뚱하게 외워서 문장에서 해석도 못하고 어색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